어제 드디어 7월달에 FOMC가 종료가 되었습니다. 어제 새벽 3시 FOMC에서 미국의 기준금리는 플러스 25p를 인상한 5.50%의 기준금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에 나왔던 내용이 사실 악재라고 하기도 어렵고 호재라고 하기도 어려운 위치에서 발표가 나오면서 시장에 큰 충격을 주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시장에 변동성을 줄 만한 내용이 사실 없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비트코인, 알트코인에 대한 그 관점은 기존 관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하셨던 내용이었겠죠. 길게 보고 가져가는 알트코인 매매에 대해서는 지금은 잠시 보수적으로 보시는 걸 권장드려왔었고, 최대한 짧게 가져가는 매매를 하시고, 저도 최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봉상 장대 캔들의 절반 자리, 여기가 28.2K라고 말씀드렸었는데, 크게 봤을 때는 28K부터 28.4K까지 내려오게 된다고 하면은 이때는 저도 알트코인 매매에 있어서 조금 진입하는 그 근거에 대해서 가장 빠르게는 비트갱스터 관점 공유방에다 공유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우리가 비트코인 현물 진입에 있어서는 분명 내려오게 된다고 하면은 과거 1월달, 3월달에 나왔던 것처럼 6월달에도 장대 캔들의 절반 자리를 지지받고 반등 나와주는, 지지받고 크게 반등 나와주는 모습을 그려줄 수는 있겠지만, 현물 진입, 우리가 직전 고점을 완전 넘겨주면서 큰 상승으로 가기 위해서는 28.2K 라인을 깨고 내려오는, 크게 대추세 라인을 깨고 내려오는 자리부터 진입을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사실상 비트코인이 크게 변동성을 보이지는 못하고 있다 보니까 오늘 영상에서는 어제 새벽 3시에 나왔던 FOMC 주요 내용들을 정말 간단하게 도와드리는 그런 영상으로 좀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자, 사실 지금 내용을 제가 1번, 2번, 3번, 4번으로 정리드렸는데 더 많은 내용들이 있었지만 사실 우리가 정말 참고할 만한 내용들 위주로 정리를 드렸고 4가지로 추려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추가 정책 방향성에 대해서는 결정된 것이 아직 없다. 그리고 제가 빨간색으로 금리 결정은 실시간 회의를 통해서 결정한다. 고정 멘트라고 제가 기재를 드렸는데 사실 매 회의 때마다 나오는 내용이죠. 저는 지금의 1번 사항이 최근에 CPI가 크게 하락하는 움직임을 보여주었음에도 증시가 어제 크게 오르지 못했던 주요 발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증시에서 가장 큰 악재는 명확한 가이던스, 악재, 호재가 아니라 불확실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발표되는 지표에 따라서 우리가 아무리 좋게 보더라도 연준에서 그거 별로 안 좋은데 인플레이션 아직 꺾이지 않았어 라고 하면은 사실상 그게 의미가 없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결정권자는 따로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추가로 연준에서 인플레이션 최종 목표인 2% 달성 기간은 2025년, 지금이 2023년도 7월달이니까 거의 2년 뒤에 그 기간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1번이랑 2번에 대한 연준의 이유가 3번이랑 4번에 대한 근거 때문이라고 좀 차트를 바라보고 있는데, 사실 실업률이랑 주거비용에 대해서는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수 있겠지만 저는 여기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를 좀 표시를 드렸죠. 최근에 12개월 동안 에너지 가격은 많이 하락했지만 에너지를 제외한 서비스 비용 안에서 주거비용이 아직 크게 꺾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거비용은 전체 인플레이션 비중에서 30%를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7월 12일에 발표된 미국의 CPI 지수는 3%대에 들어오면서 크게 하락하는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해서는 크게 하락하는 움직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데,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쉽게 말해서 변동성이 높은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변동폭을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최근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도 7월이 마지막이 되려면 이게 하락해야만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 2가지가 있었죠. 2가지가 부동산에 따른 주거비용과 노동시장에 대한 임금 안정화였습니다. 2022년을 시작으로 미국에서 끊임없이 올라가는 주택가격을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으로 주택가격을 어느 정도는 잡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주었지만 최근에 주택지수가 다시 또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고금리로 부담되는 소비자들이 부동산 매수 물량이 줄어들면서 월세로 자연스럽게 빠지게 되는데, 부동산 소유자 입장에서는 임대료를 낮춘다는 것 자체가 부동산 가격을 하락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을 쉽게 낮출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임대료는 계속해서 더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임대료가 결국 부동산의 가치로 환산되다 보니까 주택 지수는 최근에 다시 또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주택 인플레이션에 대한 예로 한 가지 제가 재밌는 사례를 가져왔는데, 최근에 7월 3일에 비싼 주택 월세 때문에 비행기로 통학한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화제였던 인물이 있었습니다. 자, 내용들 좀 자세히 보면은 1년 동안 통학을 위해서 쓴 돈이 $5,600, 우리 돈으로는 700만
700만 원이 조금 넘는 수준이고 그래도 이 가격이 주택 월세에 비해서 4분의 1 수준이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저도 단순히 어그로를 끼는 기사가 아닐까,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아닐까라고 해서 계산을 해봤는데, 버클리를 졸업한 빌이라는 남성이 1년 동안 통학을 위해서 썼던 돈이 약간 700만 원이 조금 넘는 수준이라고 한다면, 지금 서울에서 월세값이 거의 70에서 80 정도를 하다 보니까 1년이면은 70만 원을 계산을 했을 때 840만 원이고, 840만 원에 관리비랑 전기세까지 포함을 한다면 뭐 훌쩍 넘는 금액이 될 텐데, 월세 가격의 4분의 1이라고 한다면 저였어도 월세방을 구하기보다는 차라리 비행기를 타고 다니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의 주택 가격이 계속해서 좀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하나의 사례로 이렇게 좀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 같고, 결국 다시 돌아와서 다행인 건 에너지 가격이 크게 꺾이는 모습을 보이면서 전체적인 이 소비자 물가지수의 그 수치를 낮춰주고는 있지만, 아무래도 우리가 이 주택 지수가 계속해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상승세를 꺾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자, 우리가 다음에 예측해볼 수 있는 게 1안이랑 2안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을 거고, 9월달에 발표되는 점도표랑 그리고 2안의 가능성, 다음 9월달 금리 인상에서도 25표를 추가적으로 인상할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을 절대적으로 배제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반면 아이러니하게도 결과 발표가 나온 이후에 CME 그룹의 페드 와치에 보면 향후 55일 뒤에 나올 금리 인상, 9월달에 FOMC에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을 금리 동결을 22% 그리고 금리 인하를 78%, 오히려 9월달에 FOMC에서 금리를 인하할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조금 아이러니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FOMC까지 발표가 55일이나 남겨두고 있고, 사실상 지금은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열어뒀음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있는데, CME 그룹 페드 와치에 대한 그 신뢰도를 당분간은 조금은 낮게 보시는 걸 좀 권장을 드립니다. 앞으로 발표가 되는 그 지표에 따라서 분명 변동성을 다시 보일 가능성이 높은 지표이고, 제가 이전에도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논의는 아직 멀었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사실 이거는 이전에도 나왔었고 이번에도 뭐 빨간색 표시도 아니고 그냥 기존처럼 계속해서 가져가는 내용이었죠. 그 이유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자, 3월달에 나오는 점도표랑 6월달에 나오는 점도표를 보면은 23년도, 24년도, 25년도 향후 금리 결정을 어떻게 해 나갈까라는 그 전망에 있어서 현재의 기준금리에서 금리를 낮추겠다라는 그 기준은 24년도 그리고 그 이후였던 걸 우리가 이미 알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추가적인 지표가 발표되기 직전까지는 다음 금리 인상에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겠다라는 그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더 추가적인 금리 인상의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오히려 반대로 리스크 관리를 하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라는 시점으로 좀 바라보시는 걸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FOMC 일정 정리를 드리는 영상으로 좀 찾아뵀었는데, 다음 영상에서는 알트코인이랑 비트코인 방향성에 대해서 추가적인 움직임 보면서 제가 또 브리핑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비트 갱스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